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알렉스 페레라가 브라질 빈민가를 돌며 봉사활동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봉사활동 후 SNS를 통해 말하길 어제 우리는 상파울루, 상베나루두 두 캄프에 있는 6개의 파벨라에 식료품 바구니를 기부할 기회가 있었어. 그중 마지막 장소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거든. 나도 어려움을 겪어봤고 부족하다는 게 어떤 건지 알며 어떤 도움이든 그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도 알아. 내가 이룬 모든 것은 하루하루 버텨온 인생의 싸움과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았던 덕분이야. 다시 돌아와서 도울 수 있다는 건 보람 있는 일이지만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일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건 그보다 더 의미 있어. 각자가 조금씩만 해도 변화는 일어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최근 마스비달은 본인과 코너 경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부정도 인정도 할 수 없다며 조만간 아주 큰 빅뉴스가 나올 것이라 얘기했던 바 있는데요. 어제는 본인의 인스타 스토리에 코너와의 경기 카드 뉴스를 리그램 해놓기도 했습니다. 만약 두 선수의 경기가 맞다면 백악관 이벤트에 열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UFC 벤터급 랭킹 1위 메랍트 발리슈빌리가 조지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FC 백악관 이벤트 관련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UFC가 나한테 말해준 건 딱 하나. 내가 다음 타이틀 도전자라는 거야. 나와 이 안에 3차전이 있을 거라고 했어. 그리고 또 하나 말해주길 우리 시합은 6월 트럼프 생일날 백악관에서 열리지 않을 거래. 왜냐면 얀이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페트리안이 러시아 사람이라 백악관 이벤트 출전이 불가능하다면 웰트급의 이슬람, 미들급의 함자트도 출전이 불가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일리아나, 알렉스 페레라가 메인 이벤트에 설 가능성이 가장 높겠네요. 아직은 그냥 메랍의 입을 통해 전해진 내용일 뿐이기 때문에 오피셜은 향후 데이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르만 사루키안이 본인은 이러나 저러나 승자라 얘기했습니다. 어떤 주엔 나를 좋아하고 어떤 주엔 나를 싫어해도 어쨌든 난 그 두 주 모두 돈을 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전 UFC 파이터 맷 브라운이 존 존스를 멘토로 두고 있는 파이터죠. 2020년 도쿄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이자 헤비급 MMA 파이터 게이블 스티브슨이 당장 UFC에 와도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게이블 스티브슨이 지금 UFC에 와서 톰 아스피날이든 시릴 간이든 누가 챔피언이건 간에 싸운다면 게이블 스티브슨을 상대로 누구도 승산이 없다고 봐. 물론 MMA에서는 언제나 변수는 있지. 하지만 난 게이블 스티브슨이 내일 당장 챔피언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 챔피언이랑 붙는다면 난 스티브슨이 이긴다로 갈 거야. 진짜로. 내일 당장 싸운다고 해도 난 스티브슨한테 걸 거야. 아스피날한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아마 서브미션일 거라고 봐. 이런 선수한테 제약이 있다면 딱 하나. 경기를 잡는 거야. 내일 당장 싸워도 난 이길 거라고 봐. 유일한 제약은 본인의 인내심이야.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그리고 UFC가 그 기회를 주느냐지. 이게 전부야. 만약 2026년에 기회를 준다면 난 2026년에 바로 챔피언이 된다고 봐. 내일 당장 시릴간이랑 붙여봐. 배당은 아스피날 쪽이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건 이해해. 다음 달에 바로 이 경기가 잡히면 좋겠어. 그래야 전 재산 다 게이블 스티브슨한테 걸어서 언더독 배당을 먹지. 얘를 어떻게 이길지 모르겠어. 다니엘 코미어라면 게이블 스티브슨한테 엉겨볼 수는 있겠지. 그 정도 레벨의 운동선수여야 돼. 해외급에서 그런 수준의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는 진짜 드물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맷 브라운은 게이블 스티브슨이 존 존스를 멘토로 두고 있지만 케이지 박, 인생 전반에 있어서는 멘토로 적합하지 않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조 로건도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게이블 스티브슨을 챔피언급이라 얘기했던 바 있는데요. 맷 브라운은 이를 넘어서는 극찬을 하고 있네요. 하루빨리 UFC로 넘어와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맷 브라운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또 며칠 전 페레라가 올린 영상에 다음은 존 존스다 라는 문구가 적힌 타이어가 비쳤고 이 사실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에 존 존스가 반응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페레라가 올린 영상에 찍힌 다음은 존스다 라는 문구를 본인의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고 페레라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I've beat a lot of legends from your country, my friend. I know you'd love to avenge the boys, but boy, would you be a good one to add to my list.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Trauma. 또한 션 스틱랜드가 UFC와 촬영하기 싫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So I'm on my way to film with the UFC, you guys, and I hate filming with the UFC because it's all fraudulent, right? It's like, you know, me unedited, they won't play any of that. So at the end of the day, it's like, all right, UFC, tell me what you want me to say. I know you need content to put on YouTube or B-roll, so just tell me what you want me to say. I'll say it, and then I can get on with my day. 또한 UFC 플라이급 랭킹 8위 호리구치 쿄지가 MMA 파운드 포 파운드 탑5 순위를 매기는 컨텐츠를 진행했습니다. 5위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야.
볼카노프스키와 고민했어. 뭐 말 안 해도 아마 팬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결국엔 거리를 좁힌 다음에 파운딩으로 마무리해버리고 이겨. 레슬링이 정말 강한 선수라는 느낌이지.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전적에 패배가 없다는 점도 그렇고. 볼카노프스키는 나이가 꽤 있잖아. 나보다 위였나 그럴걸? 반면 하빕은 그렇게까지 오래 하진 않았어. 30살에 이미 현역 은퇴를 해버린 거니까 정점에서 그만둔 거잖아. 물론 거기에 대한 환상은 있지만 조금만 더 했더라면 하빕도 어쩌면 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거야. 좀 고민했어. 4위는 이슬람 마카체프야. 누르마 고메도프의 제자라고 해야 하나? 같은 스타일이지. 타격도 하긴 하지만 레슬링이 강하고 그라운드에서 결정력도 있어. 타격은 오히려 마카체프 쪽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타격을 꽤 잘 쓰고 있는 느낌이지. 3위는 효도르야. 그 당시에 타격도 되고 그래플링도 됐으니까 그 시대 기준으로 레벨이 좀 달랐다고 생각해. 물론 한 방 맞고 휘청거린 장면도 있긴 했지만 전성기였다면 지금도 충분히 통했을 것 같아. 물론 지금은 그라운드 기술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발전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당시에도 포지션 싸움 같은 건 이미 하고 있었어. 사고방식 자체가 종합이라는 걸 예전부터 훈련에 제대로 녹여왔던 것 같아. 그리고 원래부터 삼보 같은 걸 했었잖아. 그런 베이스가 MMA랑 되게 가까워. 그런 점도 한몫했다 생각해. 2위는 존 존스. 존 존스는 누구의 랭킹이든 다 들어가. 1위에서 3위 정도엔 말이야. 존 존스는 아마 다들 넣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 키에 비해 신체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멘탈이 정말 강하고 냉혹해. 경기 중에 무릎이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식이잖아. 뭐라고 해야 하지? 보통 선수라면 아무래도 조금은 흔들릴 거라 생각하거든. 타고난 거라고 봐. 격투가라면 그런 면이 필요하고 아무리 해도 그 단계까지는 못 가는 선수들이 많은데 존 존스는 딱 그런 성향을 가진 타입이라서 그래서 강한 거라 생각해. 1위는 드미트리우스 존슨이지 않을까 싶어. 같은 체급이라는 가정의 얘기라서 아무래도 경량급 쪽이 기술은 더 발달해 있다 생각해. 한 방으로 끝내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을 계속 쌓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경량급일수록 기술 수준이 높다고 봐. 드존은 본인의 기술 폭이 워낙 넓어서 상대가 못하는 것, 싫어하는 걸 바로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야. 말 그대로 카드가 많다는 거지. 난 이게 가장 큰 강점이라 생각해. 맞고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바로 수정해서 자기 페이스로 가져가. 그게 정말 뛰어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올해 MMA 복귀전을 준비 중인 프랜시스 은가누가 바디를 단련 중입니다. 한번 보시죠.